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쪽. 201쪽. 더심이 중학인 정비법. 오늘 추우셨어요? 나오시는데? 아니요. 안 추웠어요? 네. 씩씩하시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 이제 그 합격자 모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어제까지 했어, 어제까지. 이제 또 좋은 날이 다 지났고, 이제 또 1년 또 고생해야 되는. 근데 어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인상적이었던 분이 한 두 분 정도가, 한 분은 72세 되시는 분인데, 72세. 전직 환경부 장관 두 번이나 하신. 네. 그래서, 그런데 갔더니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한테 먼저 인사를 오시더라고, 저한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서 아주 좋았다고 하면서 인사를 먼저 오셔가지고, 근데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 장관은. 그분 72세인데 동차로 된 거 아닙니까? 동차로 1, 2차 다 한꺼번에. 대단하신 거지,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또 한 분은 세종에서 오셨다 그러던데, 그 군인 갓제대 했대 이번에.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면서 이거 합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들에서는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 말로 군대에서 연예인들보다 저를 더 봤다 하면서. 항상 TV에서 다른 사람 TV 보고 그럴 때 이제 보내는 중개사 강의를 들었던. 참,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역시 투자하신 것만큼 되는 거예요, 투자하신 것만큼. 어느 환경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군인 됐잖아, 군인. 또 나이요? 72세 되시는 그분 됐잖아요. 72세. 따라해봐요, 72. 나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여기 혹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참 공부하실 나이인데 그냥, 젊은 사람이 잘하지만, 요새 머리가 딸려서 72세가 됐는데, 머리 되더니. 하여튼, 그 두 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다른 분들은 잘 얘기 많이 안 해봤지만, 두 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자, 우리는 또 새 마음으로 정비법 들어갑시다. 더 할 얘기 없어요. 이제 정비법 해야 돼, 우리. 자, 우리 정비사업이 앞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비슷합니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정비사업이 그런데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하나를 다루고 있지만 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자체로 3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역시 틀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틀 생각나십니까? 제가 두 번 좀 써오라 그랬죠? 써왔어요? 써봤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감사를 할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거 자연스럽게.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개발계획. 뭔지 몰라도 개발계획. 그 다음에 개발구역. 그 다음에 시행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권 땄으면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면 공급계획, 그리고 공사 들어갑니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계획 세우고 공사 들어가서 끝나면 이제 환지 처분. 중간에 예정지 지정. 그러면 역시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그 흐름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 정비사업을 얘기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법이 달라서 용어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비계획이겠죠. 정비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여기는 정비사업이니까 정비계획. 그래서 일단 정비계획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비계획이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실 것은 비슷하다니까. 정비구역. 정비구역.
원리가 어디 갑니까? 비슷하지. 단지 이름이 이렇게 다를 뿐이지. 정비구역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시행자.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 이것도 굳이 써보면 뭐 우리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눠볼 수 있고, 민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합. 이건 정비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비조합. 시행자 파트에.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실시기 인가고시 사업시행권 따야 되잖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행계획이 인가고시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쪽에서는 실시계획,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 이것도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근데 법을 만드는 시기와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말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야, 그냥. 자, 사업시행권 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수용 방식일 때는 궁극해. 환지일 때는 환지 계획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역시, 누구에게 뭘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겠죠? 그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붙였어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얘기를 붙였을 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입니다. 이것이 환지계획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공사 시작해서 공사 끝나고,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 공사하려고 고시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 고시. 권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이 파트에서 보시면 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기타 권리 넘어가는 거, 같은 원리로 일단, 제가 요거 똑같은 것만 일단 써놨어요. 개발사과 똑같은 거. 이 두 가지를 일부러 비워놓은 게 이 두 가지는 개발법에 넣고 정비사업 특성상 여기만 있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하여튼 나머지는 일단 같은 얘기로 같은 절차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보상금 주고 다 내보내고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환지 방식이라면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땅과 땅을 교환해주는, 그 두 가지 큰 방식 중에서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은 비슷하면은 같은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합니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할 것 같아. 어디랑 비슷할 것 같아? 환지랑 수용 사용 방식이랑. 일단 이게 잘 몰라도 정비사업이 대표적인 예가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한다라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한 건지 수용 사용 방식이랑 비슷한 건지. 수용 사용이랑 비슷해? 그럼 아파트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상금 받고 나갈 사람이? 그럼 어디랑 비슷해요? 환지랑 똑같다는 거야, 환지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받는다 그랬죠? 네. 재건축을 한다면 기존에 낡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를 시행자에게 수용당하는 게 아니고 훈 아파트 제공하고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 그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큰 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 새 아파트를 누가 받아요? 큰 아파트 가진 사람이 받는 거잖아. 그죠? 네. 이쪽이 특히 대답 안 했으니 이쪽 쳐다봤어요. 그러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이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그쪽과 그러면 우리 개발 사업에서 제가 이렇게 쭉 다 했지만 다시 환지 방식의 사업을 전제로 해보면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하고, 시행자 중에 조합은 환지에서만 한다 그랬으니까 조합, 이게 수용사항이랑 비교하면 조합이 여기랑 나올 수가 없어요. 그쪽에 조합이잖아.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고시 다음에 공사 끝나면 환지처분 이렇게 나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거기랑. 그쪽에 개발계획, 여기 정비계획, 개발구역, 정비구역. 그쪽 시행자 여기도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조합은 환지에서만 나온다 그랬잖아. 수용사항이랑은 아예 다른 거지. 그쪽 환지랑 여기 비슷한 거예요. 거기선 땅 주되 여기는 새 건물 지어주는 거지. 똑같잖아. 그쪽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행계획 인가고시, 그쪽의 환지계획 인가고시가 여기 관리청 인가고시랑 같은 거예요.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쓰잖아. 건물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땅 주니까 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잘 관리해서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을 관리하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누구에게 줄지를 정하는 계획 아닙니까? 환지는 환지를 줄지, 요거는
건물을 어떻게 누구에게 처분할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공사 시작해서 끝나서 똑같잖아. 그쪽이랑. 그쪽에서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비슷한 얘기고 안 써놨지만 그쪽에서 환지 처분.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쓴다니까. 땅을 안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된 것에는 권리를 이전하고 고시한다. 그쪽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그런 얘기를 하죠. 환지 처분이 여기 권리 이전 얘기고 공고 여기 고시 얘기지. 같은 얘기지 이게. 응? 그냥 똑같아요. 그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이렇게 틀을 잡은 상태로 이 두 가지만 완성하면 되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 앞에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 통지 및 공고가 들어가요. 분양 신청에는 알려주는 요거까지 완성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이제 또 한 두 번 그려봐야 될 체계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여기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성격이.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쓰는 사업이라면 정비 사업이라면 망가진 거 고치는 게 정비라고 했고 망가진 게 고치는 게 정비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미 개발이 돼 있었는데 오래돼서 낡았을 때 고쳐주는 게 정비 사업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요 기본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충 해석을 했을 때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비 사업을 먼저 뭐를 하고 어떤 정비 사업은 나중에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할 것이다. 방향을 정하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이런 얘기 없거든요. 도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개발계획 수립해서 바로 하면 돼. 구역지정하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옛날에 개발된 곳이라 옛날에 개발이 됐는데 이게 오래전에 굉장히 많이 개발됐더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대규모로 처음에 아주 신도시가 크게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 지났어요. 처음에 개발이 왕창 되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수십 년 지났으니까 정비사업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처음에 너무 많이 했다니까? 많이 지났어. 정비사업을 해야 돼.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어느 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죠? 그 역할이 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정비법에서 언제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너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지금 정비사업 할 것이 굉장히 많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비기본계획 역할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게 관리처분계획이 환지계획과 비슷한 얘기라고 했는데 그 둘의 차이점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환지할 때는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행자가 알아서 정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러면서 원래는 환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안 받고 다른 것을 한다. 예를 들어 환지를 내 땅은 환지 정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땅 줄 땅이 부족할 때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 입찰한지 달라. 환지 받을 사람이 다른 거 할 때만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환지 받을 때 신청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여기서는 애초에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요.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그게 둘의 기본적인 차이예요. 비슷한. 땅에 대해서 땅을 준다. 여기서는 땅, 부동산에 대해서 건축물 등 부동산을 주는 건데 그쪽에서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신청 필요 없고 필지 대 필지로 이렇게 합니다만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누구에게 어떤 부동산을 줄지를 정해요. 누구별로? 분양 대상자별로. 그럼 분양 대상자라는 사람이 전체 여기 관련된 사람 중에서 따로 분양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전에 환지계획과 달리 이게 필요한 겁니다.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지고 알려주고 나서 신문에 공고하는 게 공고거든요. 무엇을 주로 이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느냐? 분양 신청기간 등 요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줘요. 언제부터 분양 신청이네 언제까지니까 이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세요. 요걸 알려주는 게 이거라고. 그럼 이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겠죠? 만약에 분양 신청 안 하고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현금으로 청산해주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그자에게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만드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거 전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 환지에서 그 입체환지 있잖아요. 입체환지 같은 경우가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입체환지 할 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신청에 관련된 이 사항을 입체환지에서 개발법 입체환지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인 환지는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입체환지와 같은 특수한 거 할 때만 여기 끌어다 쓰는 거죠.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대답을 안 하셔, 대부분이. 요 둘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나오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개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면 한꺼번에 지금 정비사업 못하니까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환지와 관리처분계획이 아주 비슷한데 환지에서는 필지별로 그냥 자절로 정해주는데 신청 없이, 여기는 건물을 주로 주는데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분양 대상자별로 주기 때문에 요거 수립하기 전에 누가 신청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분양 통지 공고가 요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업신권 따고 나서 요걸 통지한 다음에 신청받아서 요걸 수립하는 거라고. 요거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요렇게 하여튼 틀을 잡으시고, 난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와요, 저한테. 내가 인상 안 쓰고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이렇게 틀을 잡으시되 이것도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틀이에요. 모든 정비사업이 이렇진 않아. 하여튼 이거 일반적으로 잡으시고, 이제 용어 중에서 우리 정비사업이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거부터 용어를 잘 잡아놔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정비사업의 기본이야, 기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 정비사업은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개발되어 있는 곳을 정비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개발되어 있는 곳을. 그러면 주로 지역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미 개발된 곳이니까. 글쎄 오래된 곳인데 우리 배웠던 뭐 도관농자 하면서 저 주상고도 용도 지역은 계속 써먹는다니까.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깔려 있잖아. 용도 지역 중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정비사업 하겠어? 주로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니까.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니까. 어디? 자, 용도 지역, 도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주상농, 관리지역, 보생계 했잖아. 어디? 그래,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 도시지역 중에서도 좀 더 주상공이지, 주상공.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대부분 다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비사업만큼은 성격상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 망가져서 정비사업 한다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미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주상공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상공 개발, 녹지 비도시 보정을 했잖아. 계속 써먹는다니까, 이거는. 지역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지역은 항상 쓴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주상공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상공에서 하는데, 주상공에서 옛날에 개발되어 있는 곳이 낡았을 때 정비사업 하는 건데, 특히 주거 지역에서 하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거는 별로 나눠질 게 없어. 특히 주거 지역에서 하는 게. 자, 우리 그곳을 보시면은 크게 그곳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들이 지었던 집과 행정청이 주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 건축물과 기반시설. 여기라면 집과 기반시설. 여기라면 상가, 공장이랑 기반시설. 이 두 가지, 크게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가지. 근데 이곳이 낡았을 때 정비사업 하는 건데, 여기서 주로 이제 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노후불량화된 오래된 건축물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즉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요거는 요 재개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 느낌을 처음에 잘 잡으셔야 돼. 옛날에 5가지, 6가지 정비사업이 있던 것이 하나는 아예 없어지고 둘 하나로 묶여서 셋으로 재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지금으로 해서 느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다시 개발하는 거고 다시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분석하면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게 작은 사업 같아? 둘 중에서 재건축이 작죠. 다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다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것에 불과해. 개발이라면 건축을 건축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개발해 주는 걸 얘기하죠. 이게 훨씬 큰 개념이야. 이게 훨씬 개념상 작은 개념이고. 요건 어때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대. 뭔가 보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대. 지금 이 말을 써요. 보통 처음 하실 때 보통의 정비 사업이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의 기반설 낡고 막 노후 불량 건축물 많은 곳에 대해서 보통 정비 사업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 보통의 정비 사업이다라고 딱 기본을 잡으시고 요거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게 재건축이고 요 말은 특이하잖아요. 특수한 사업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정비 사업은 보통 재개발이다. 이게 이렇게 둘둘 통합이 안 됐으면 이렇게 느낌 잡을 필요 없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의 정비 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했으니까 느낌 잡을 때 우리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오래된 상가를 고쳐주는, 오래된 공장을 고쳐주는 요것은 그냥 보통의 재개발 사업에 당연히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거든. 그런데 이제 주거 환경에서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죠? 자, 주거 환경에서 우리 달라질 때 여기서 이제 주거 환경에서 셋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비 기반설이 낡아야 열악해야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거. 멀쩡한데 왜 합니까?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노후하고 불량화된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야 정비사업 할 필요가 있지? 그런 게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의 정비사업이 여기 들어간다면 우리 주거 환경 중에서도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 보통 망가진 열악하고 밀집. 이게 보통의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개선 사업은 특수한 사업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수한 사업 두 가지. 특수한 사업 두 가지. 하나는 왜 특수하냐? 달동네라서 특수한. 보통 정비가 아니에요. 이건 달동네. 달동네라면 연상이 되세요? 어딘지? 봉천? 봉천동? 달동네였지. 달동네였죠. 그래서 거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 거예요. 이게 봉천동. 신림동도 그렇고. 여기도 항상 도시마다 있어요. 여기라면 서울에 봉천동 같은 데가 있나 여기? 저쪽에 가면 있어요? 언덕배기 있는 데 있대. 언덕배기 있는 데. 막 그 연탄 배달하고 막 그런데? 저기 언덕배기 있대요. 있을 거야 어디. 항상 있대잖아 하여튼. 저기가 어딘지 몰라도 저기. 도시 저소득 주민은 항상 도시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을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법적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세 글자로 해서 달동네. 달동네니까 워낙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한 거예요. 보통 정비사업에 비해서 훨씬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살펴보면 거기는 어떠냐? 정비 기반설이 극히열악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극히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빽빽하게 과도하게 밀집돼. 법으로 이렇게 써요. 극히열악, 과도 밀집. 이게 달동네를 얘기하는 거라고. 상상해 보시면 돼. 그 언덕배기가 이래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특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고칠 게 워낙 많아서 특수한. 또 하나는 왜 특수하냐? 왜 특수하냐? 보통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글쎄 기반설도 고쳐주고 주택도 고쳐주고 다 해줘야 돼. 어느 한쪽 하는 게 아니야. 둘 다 해주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다른 데는 여기도 둘 다 해주고 여기도 둘 다 해주고 둘 다 해주는데 이 중에 특수한 것 중에 하나는 주택을 직접 손대지 않고 기반설만 손대줘요. 기반설만 손대주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 특수한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간단해서 특수한. 여기는 워낙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한 달동네고 여기는 왜 특수하냐?
둘 다 손대지 않고 기반시설만 손대주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기반시설만 손대주는 쪽으로 기반시설만 정비 기반시설만 손대주는 쪽으로 사업을 한다라면은 그곳에는 주택 손대지 않아요. 주택은 우리 정비사업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알아서 하든 말든 주택은 시행자가 손대지 않고 거기 기반시설 낡은 것만 싹 고쳐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이런 사업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이제 몇 밤 자고 일어났더니만 이제 도로가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거지. 예, 녹물 나오던 상수도 이게 막 깨끗한 물 나오고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간단하죠? 그곳에 있는 주택 부수고 새로 짓고 막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기반시설만 행정청이 싹 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해서 특수한. 그러면 요거 하나 남았는데 재건축은 글쎄 재개발도 아니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물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작은 거죠. 주로 아파트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만 싹 재건축하는. 이게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라면 옛날에 주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곳을 보시면 단독주택으로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곳에 비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열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강남 재건축하는데 가보시면은 그 건물 자체는 낡았죠?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같은 기반설은 어떻습니까? 열악해요? 시원하게 쫙 뚫려있죠. 옛날에 아파트 개발 사업할 때 기반설은 얼마나 잘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양호합니다. 기반설은 양호해요. 노블랑어처럼 밀집돼 있을 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처음부터 느낌 잘 잡으셔야 돼. 이게 세 가지 사업별로 시행 방법이 달라지고 시행자가 다 달라요. 시행자라고 하나 써놨지만 세 군데 다 달라. 시행자, 시행 방법이. 그럼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배울 거예요? 그거를 달라지는 걸.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보통 정비사업이 어렵게, 이번엔 뭐 괜찮게 나왔어요. 6문제 중에서 3문제면 합격 아닙니까? 6문제 중에서 정비사업, 정비법. 그런데 뭐 잘하시는 분 뭐 4문제, 5문제 맞췄더라고. 제일 골치 아프다 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그래서 이 느낌부터 잘 잡아두셔야 된다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것, 요거 망가지고 오래돼서 이제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이라 보통은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주상공에서 주로 할 것이다. 주상에서 주로 하는데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통 정비사업이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라고 느낌 잡으시라고. 보통 정비사업이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건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우리 주거환경에서 달라지는데 주거환경에 관련된 것도 보통 망가진 거. 기반설이 보통 열악하고 노블랑호출이 밀집된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 아닙니까? 보통. 그리고 반면 개선사업은 특수한 사업으로 2가지. 왜 특수하냐? 보통과 달리 달동네에서 고칠 게 워낙 많아서 특수한. 그곳은 극히열악 과도밀집 나가는 거예요. 여기랑 비교해 보시라고. 극히열악 과도밀집. 또 하나는 왜 특수하냐? 너무 간단해서 특수한. 다른 것과 달리 주택을 오히려 손대지 않고 기반시설만 싹 손대서 간단하게 하는. 간단해서 특수한. 달동네에서 특수한 2가지. 이게 옛날에 서로 달랐단 말이야. 같이 모아놔서 그래. 모아놔서 이 2가지에 따라 또 차이도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히 알아두시고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재건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는 건물 자체는 낡았지만 기반시설은 양호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야. 조사를 해봐서 이런 식이냐 여기냐에 따라서 어느 정비사업 할지를 행정청이 결정을 하는 거죠. 조사해본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비사업 할지 하는 거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이제 당연히 보통의 재개발에서 나오고. 이렇게 잘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 수업 끝나고 나서는 요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써보고, 하여튼 요거 정확하게 잡아두세요, 이거. 그래야 연결이 가능해, 다른 거 할 때. 안 그러면 뭐 정비법 여기 사업에 따라 막 헤매게 되면은 아주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뜻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왜 이제 약간 달라지는 이렇게 해보면 또 괜찮아요.
자, 뭐 용어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요것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202쪽 봐주세요. 정비법상 용어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용어 정의 보시면 양가를 1번에 정비구역.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된 땅을 얘기하죠.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제가 제일 강조했던 정비사업. 요거 훌륭한.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망가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시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 개발사업도 개발구역에서. 정비사업도 정비구역에서. 무엇을 하느냐? 정비 기반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기반설도 주로 고쳐주고 주택 등 건축물도 고쳐주는 다음의 사업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음의 사업 세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밑에 재개발, 그 밑에 재건축. 보통 정비사업부터 봅시다. 보통 정비사업부터. 보통 정비사업이 어디라고요? 재개발부터 보세요. 보통. 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블랑어처리 밀집한 지역에서 열악밀집이잖아요. 열악밀집. 이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열악밀집이 보통에 그리고 주거환경이 아닌 나머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으로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여러분, 이 법의 이름이 뭐였어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법 이름이. 그럼 여기서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정비하겠다. 도시환경에 관련된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정비사업이 도시환경을 위한 거예요. 나머지가 주거환경을 위한 거고. 주거환경을 위한 걸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 도시환경은 당연히 보통의 제곱을에 들어가 있지. 주거에서도 보통,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은 재개발사업.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 두 가지.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수한 두 가지를 보시면 이제 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요게 달동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잖아요. 광명시에서는 언덕배기 달동네 이곳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크게 열악하고 노블랑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특수한 사업. 또 하나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거에서는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요 얘기만 나와 있지 주택을 직접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 사업을 하는 것은 기반설이 됐든 공동이용 요것만 손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제일 간단한 사업이지 이게. 두 가지. 그럼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 다시 건축하는 거. 양호밀집이잖아요. 양호밀집. 정비기반설은 양호 하나, 노후양호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양호밀집. 그것도 여긴 특히 밀집도 그냥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으로 딱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정비법에서. 그 용산 같은 데서 지금 뭐 정비사업 하려다가 그거 뭐 중지가 됐었습니다만 그 전에 하려다가 용산에서 그 상가 오래된 상가 같은 거 부셔버리고 뭐 거기서는 이제 당시에는 법이 요게 아니었어요. 그거 추진할 때는 다른 법에서 다른 법. 나중에 정비법이 들어선 거라고. 거기서 도심 재개발 사업 그렇게 하거든요. 용산의 그 명칭이 용산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어. 도심 재개발. 그건 옛날 쓰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시면은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산이? 어느 사업? 재개발. 왜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 개선 거기에 들어가거든 이게. 재개발 사업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이라면 지금 법에 따라 한다면 이제 용산 재개발 그래야죠. 뭐.
세 가지. 자, 이제 3번 해보세요.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 아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정도에 따라서 요거를 판단을 했는데, 노후화되고 불량한 그런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많아야 정비사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이 참 많죠, 그죠?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음에 어느 하나 쫙 있어요. 1번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자, 우리 건축물이 훼손됐대요. 아니면 일부가 멸실 없어졌대. 없어갖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대요. 이런 게 멀쩡한 건축물 아니죠? 멀쩡해 보여요? 안 멀쩡해 보여요? 이거? 그렇게 보이죠? 2번, 3번, 4번. 다시 2번에 2가지, 3번에 3가지, 4번에 2가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보시면 그냥 멀쩡해 보이지 않아, 이게.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거를. 응?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보면 멀쩡해 보이지 않아, 그냥. 나온 거 읽어보면. 뭘 이걸 다 읽어. 안 읽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3번에 기억번에 나오는 저거 3번에 디귿번에 나오는 숫자랑 4번에 기억번에 나오는 숫자 요 2가지만 나중에 살짝 구별해 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나중에도 심학습할 때도 저는 안 읽어요, 이거. 시험에 한 번 그 전에 딱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나중에 살짝 하실 겁니다. 평소에 덜 나오면서 양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오더라도 글쎄 보면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 딱 느껴진다니까. 아까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어드렸을 때 그냥 노블랑 건축물 같죠? 동그라미 1번이. 다 그래요, 다. 자, 이제 4번, 5번 볼까요? 4번, 5번. 4번이 정비기반설, 5번이 공동이용시설. 요 둘은 살짝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정비기반설이라는 용어를 딱 분석을 해보면 기반시설이잖아. 그 앞에 정비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배웠던 국계법에서 수많은 기반설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기반설 중에서 특히 정비사업에 관련된 기반설을 따로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반설 앞에 정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비.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아파트 재건축 포함해서 우리 재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곳에 관련된 기반설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배웠던 기반설 중에서. 예를 들어 항만공항이 정비 기반설은 아니겠죠? 아니,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게 무슨 정비사업 하는데 거기 있겠어요? 보통 아니지. 주로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거 고쳐줄 때 정비할 때 그 기반설이면 도로, 일단 도로. 또 어떤 게 막 망가져 있겠어요?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훌륭해, 그걸로. 됐어. 자, 보세요. 4번의 정비 기반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분석하시는데, 우리 원래 기반설은 엄청나게 많은 기반설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정비 사업에 관련된 기반설, 이런 느낌으로. 도로. 도로 제일 뭐, 상수도, 하수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 공원 많이 만들죠, 그죠? 공원? 요새 새로 만드는 것 중에 이 공원 녹지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개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공원 이런 거. 그래서 공원, 공용 주차장, 차 많은데 공용 주차장. 우리 배웠던 공동구. 이 공동구 같은 것도 그 관련된 거더라. 거기 이제 뭐 그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거 쫙 들어가는 공동구.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에서 여기 정하는 거. 이렇게 그냥 느낌 잡으시면 돼요. 느낌 오죠? 네. 공동이용시설을 보세요.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 아까는 기반설인데 정비 기반설이고, 이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 그러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영어로 정하는 기억니은 이거 쫙. 여기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대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대요. 여러분, 정비 기반설은 그곳에 주민만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어. 공동이용설은 기반설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반설 아닌 거.
그런데 그 해당 주민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시설을 생각하시면 돼. 주민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를 들어 놀이터 같은 거.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놀이터를 만든다 생각을 해봐요. 놀이터. 이 놀이터는 그 아파트 주민만이 쓰나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들어가서 쓸 수 있다. 놀이터.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가서 쓸 수 있다고요? 아니 자기 아파트에서 놀지 왜 남의 아파트 그 시설하고 그쪽에서 돈 내서 하는 왜? 아유 옛날에 좀 노신 분들. 아니 여러분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그 주민만이 쓰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 어린이 주민이. 다른 아파트 주민이 여기 우리 쪽은 안 좋은데 저쪽 좋으니까 내가 뭐 힘도 쓰고 가서 야 난 놀 거야 너희들 가. 쓰면 안 돼요. 주민이 어린이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게 놀이터야. 놀이터. 남의 아파트 왜 가서 쏘? 그 사람들이 다 수리비 내면서 다 해서 쓰는 건데. 하여튼 옛 추억대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 옛날에 거기 가서 많이 놀았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을회관. 상상해보세요. 마을회관. 시골에는 마을회관 많습니다만 요새 이런 아파트에도 마을회관 이런 거 있나요? 노인정. 자, 노인정. 그럼 노인정.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비 기반시설이에요? 아니면 그곳의 주민만 씁니까? 공동이용시설이잖아. 마을회관은 그 마을 주민만 쓴다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그 도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누구나 써도 돼. 그런데 그 마을회관은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만이 쓴단 말이야. 마을회관 가서 나 삼겹살 거 먹고 갈 거야. 좀 나가서 해. 나 어디서 왔는데 몰라 그런 거 나 그냥 아니라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네? 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거기?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에 있어서 진짜 나 그 특이하신 분들이 둘. 하나는 회 좋아하시는. 아무래도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 날것에 무슨 맛을 가지고서 그걸 보시는 거지? 날것 가지고? 우리가 불을 이용하는 게 짐승들과 다른 것이고 그 좋은 불에다 구이해 먹는 게 맛있지. 그래서 회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진짜 회를 좋아하시나? 아니 회를 진짜 날것을 좋아하시면 날것에 그 풍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고기, 돼지고기도 날걸로 먹어야 그 풍미를 느끼지. 닭도 그냥 싹 잡아. 날것에서 맛을 느낀다. 그거 이상하고. 또 하나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 이해가 안 돼, 소고기가. 내가 삼겹살 예를 들었는데 삼겹살이 최고의 맛이지 소고기는. 그래서 난 진짜 소고기가 진짜 맛있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한우만 하도 비싸니까 비싼 맛에 좋아하시는 건지 귀하니까 좋아하시는 건지 진짜 맛을 느끼는지 그것도 의문이야 내가. 외국 같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값이 똑같아요. 소고기가 더 안 비싸.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소고기의 진짜 풍미를 느낀다면 수입 소고기도 똑같이 즐겨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비싼 한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싸서 좋아하는 건가? 진짜 맛이 있나? 맛이 있어요? 네. 삼겹살보다? 네. 진짜 맛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제가 소고기를 안 먹어봐서인 것 같죠? 저는 어릴 때 다른 사람들 시골에서 처음 밥도 굶고 할 때 저는 소고기를 장복한 사람이죠. 겨울이면 그 냉장고 없으니까 매달아 놓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저만 원한매 중에 저만 되겠다고 저만 시골에서 칠려 맛도 없는 거. 돼지고기도 삼겹살이 최고지 목살이 뭐 이런 거 맛이 없어요. 그 얘기를 갑자기 아까 우리 마을회관에 가서 삼겹살 아니야. 자, 여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면 누구만 작업하겠어요 거기 가서? 거기 작업하기로 한 마을 주민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 시설을 얘기해도 다른 것들이고 공동 굿판장, 타가소리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아마 정확한 거 기억이 안 나도 이번 시험에서 그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 거 찾는 게 아마 나왔나? 이번 시험에? 네? 너무 쉬운 거냐고? 거기 답은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이었을 거예요. 유치원. 지금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없잖아요. 어떤 유치원이 있다. 어린이집, 타가소 달라.
어린이집 타가소랑 유치원은 달라요. 아직 여러분들 안 배우셨거나 좀 말하기 뭐한데, 원래 이제 건축법에서 29가지 주용도를 배울 때 보시면은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에요. 노유자. 옛날에 노유자였어요. 어린이집 이런 건 다 지금 노유자 똑같죠. 근데 유치원은 정식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 정식 학교로 들어갔어요. 유치원이 몇 년 전부터. 그래갖고 지금은 제일 학생, 이제 제일 어린 학생이 유딩. 초딩이 아니고. 유딩. 유치원이 정식 학교라니까요. 예. 그래갖고 노유자 시설이 아닌 예로서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리고 유치원 생각해봐요. 아파트 단지 내에 따로 유치원 같은 거 보이던가요? 어린이집은 보여, 어린이집은. 유치원 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릴라들 말이지. 공동요설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원은. 일반 타가소 이런 거랑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랑 이제 구별하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건축법 이렇게 다 배우고 나서는 좀 더 되는데, 예. 자, 넘기시고. 6번의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 대지 개념도 법마다 다 달라요. 우리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대지라고 해요. 예. 나중에 건축법이랑 또 다릅니다. 주택단지. 여러분들이 사는 단지.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이게 주택단지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연상하시되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죠. 주택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러니까 뭐가 있어 거기에? 상가는 어디 들어가요? 부대, 복리. 아직 안 배웠잖아 그것도. 우리 부대를 한자로 풀어 쓰게 되면 딸려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 주택 주거 생활에 필요해서 딸려 있는 시설이 부대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개념은 주택법에서 배워요. 복리는 꼭 딸려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주민 복리로 해서 좋은 시설이 복리시설이야. 여러분들 아파트 상상해 보시면 그 주택이 있고 아파트라는 주택이 있고 아파트 상가 있죠? 그게 부대일까 복리일까 그러면? 부대야 복리야? 나중에 복리시설이야. 자꾸 이게 정답 아니니까 자꾸 나와서. 아니 주거생활 하는데 아파트 내 상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돼? 상가. 편한 거 말고 주거생활에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꼭 필요해서 딸려 있어야 되는 시설이 부대시설이에요. 부대 딸려 있어야 되는 거야. 주거생활에 필요해서. 근데 상가가 꼭 있어야 주거생활이 되냐고. 아파트 내 상가 없으면 어디 가서 사면 돼요? 단지 밖에 나와서 살 데 엄청 많잖아. 있으면 안 나가도 되니까 편리한. 복리시설이 그런 게 복리시설. 그게 복리시설에 나중에 구별하는데 주택법에 가서. 그 아파트 내 상가 있고 또 뭐가 있던가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왜? 그게 부대시설이에요. 그런 게. 주거생활 공동에 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 없으면 못할 거예요. 그 한두 집도 아니고. 그게 부대시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보셔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하나의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자, 8번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게 정비사업 시행자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9번의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나오는데 요것도 용어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일 중요한 용어가 어디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용어가 정비사업 세 가지. 정비사업 게 제일 중요했고 이 용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9번 토지 등 소유자 개념 말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예. 자, 정비사업은 환지랑 비교해본다. 그래서 환지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곳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만이었습니까? 개발법에서는 환지로 하는 거 누구만?
토지 소유자.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졌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랬잖아. 건물 소유자 다른 사람 안 되다. 거기는 환지니까 땅 대 땅 바꾸니까 새로운 땅 받을 사람 토지 소유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차이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 틀려요. 그쪽에서는.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토지 소유자만 하면 여기서는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지는 땅 대 땅 받는 거. 그 땅 교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라면은 땅만 주는 게 아니야. 땅만 주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뭐를 줘야 됩니까?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와 건물만 줘요? 아파트, 대지, 지분. 같이 주는 거죠? 토지만 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주로 건축물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업별로 약간 달라져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하여튼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사업을 할 때 보통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특수한 게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다. 재건축이 아파트 재건축이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예외 규정은 세 사업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을지 이건 느낌 잡아둬도 우리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제일 예외적 규정? 항상 우리 뭐를 규제하기 위해서 본 규정이 나오는데 예외 규정은 이제 자꾸 그 본 규정을 자꾸 위반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예외 규정이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제일 정부 골치를 썩이게 했던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도 투기하는 사람 몰려들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그 통제하면서 예외 규정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세 사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정부를 괴롭혔던 사업 같아요? 재까지 맞아. 둘 중에 어디에? 어딜까? 재개발이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재건축이? 이 느낌을 좀 잡아두면 좋아요.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본 게 골치 아픈 사업이에요. 뉴스에서 뭘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떤 뉴스를 보셨는데요? 아파트 재건축이잖아. 강남 재건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지 않는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여기서 투기하는 사람 제일 몰려있지. 재건축.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을 잡아보시되 웬만한 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나온다. 재건축이 특수해요. 그런 점에서 좀 예외 규정이 많이 발달해서 속을 많이 썩입니다. 아마 조합장들 중에서 재건축 조합장이 아마 교도소에 제일 많을 거예요. 학종 이권에 막 이렇게 해서 부정 저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개념할 때도 웬만한 예는 여기서 나온다. 그렇지 않은 예외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나온다. 이 느낌 잡으시되 요 둘과 여기가 다른 거야.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요 둘과 여기가 다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9번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르는데 동그라미 1, 2번 나눠지는 게 동그라미 1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이 되어 있고요. 2번은 재건축. 재건축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잖아. 특수한 재건축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개선사업과 재개발이라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까지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여튼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는 토지 소유자 당연히 참여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도 여기 들어가 이번엔. 주로 건축물도 막 기존에 있던 그 부동산 토지 건축물 가지고 제공해서 새로 건물 받으니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고 건축물 또는이기 때문에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고요.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개발법에서는 안 됐잖아. 그죠? 여기서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권자까지 들어가요. 아니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 아닌 자 중에서는 이 지상권자만 들어가는 게 자, 우리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 사실 소유권자 아닌 자를 넣을 필요 없어요, 원래는. 근데 왜 지상권만 넣느냐? 담보물권은 여기서 담보가치만 파악하나가 별거 없고, 우리 용익물권 중에서 제일 장기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이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아닐지라도 초장기적으로 만약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자의 버금갈 정도로 그 토지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입지 싹 무시하고 정비사업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전세권자랑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줄 때는 주는 건 당연히 소유권자에게 줘야죠. 지상권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뭐 조합 만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지위를 좀 인정해서 예를 들어 뭐 의결권에 좀 참여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소유권자처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서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가지 다른 제한물권자가 나왔다. 자체로 틀리는 거예요. 물론 소유자가 들어가는데 개발법과 달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다 소유권자 아닌 자 중에서는 소유권자에 육박하는 지상권자까지를 개선사업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여기 뭐 임차권자 막 이런 사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예요. 이건 또는이 아니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면은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부속된 토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또는이 아니잖아요. 이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소유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건축물 소유자 안 들어가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 안 들어가요. 여긴 아니야. 지상권자는 아예 아니야. 완전히 다르잖아. 여기는 건축물에다가 그 부속 토지까지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니까, 여기에. 재건축은. 이렇게 좁아요, 재건축이. 그럼 왜 재건축만 이렇게 그러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받을 사람이니까 뭐 꼭 토지 소유자는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 아까처럼 뭐 지상권자까지 좀 지위를 인정해서 그 사람 좀 입장을 반영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재건축에서만 특이하게도 이게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냐? 제가 재건축은 어느 사업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어느 사업으로? 주로 아파트 재건축?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유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주로 사신다면 건물만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 사는 나는 아파트 건물만 가지고 있다. 없죠? 그럼 토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 있어요? 누구야?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분명히 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는 건물에다가 대지 지분 있잖아, 대지 지분. 대지의 몇 프로. 그게 건축물 및 부속 토지예요. 다른 사람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 아파트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재건축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라는 건물과 대지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으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다 안 됩니다. 지상권자 다 안 돼. 재건축에서는. 자, 10분 쉽시다, 여기서.